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방금 소개를 맡은 후리지아 꽃 향기를 품고 싶은 스타마스터 김영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맡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 제가 애터미를 처음 시작하면서 애터미를 배우고 또 네트워크 경험이 없었던 저에게 네트워크를 알려줬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강의를 하는 것도 여기가 처음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부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일산마디 오는 게 많이 지금은 자주 오지 못하고, 또한 이 강단에 쓴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언제 섰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1년도 넘었고 코로나 오기 전에 강의해보고 처음 해보는 강의라 사실은 더 흥분도 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강의가 어떻게 강의빨이 나갈지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후리지아 꽃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빨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노란색 하면 무슨 꽃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보통 개나리를 제일 많이 떠오르시죠. 네, 그런데 후리지아 꽃을 좋아하는 건 제가 그 향기 때문에, 그 노란색 컬러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김명숙은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네, 그 후리지아 꽃이 1년 중에 자주 나오지 않아요. 딱 그 한 차례만 나오거든요. 감사하게 제가 생일 때 그 후리지아 꽃이 나옵니다. 네, 후리지아 꽃을 보시면 김명숙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떠오를 거라고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보시면 나의 팀워크 플랜입니다. 왜 주제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을까를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총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제가 팀워크 플랜을 가장 못하나 봐요. 그래서 공부했고 고민했습니다. 저를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 본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주면서 어머 처음 봬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스크린 골프장을 내가 7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이런저런 사업의 경험과 또 직장 생활도 많이 해봤지만 저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50살까지만 일하자가 저의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의 놀아본 적이 없고요. 첫 아이 출산하고 2개월 만에 바로 출근했고, 둘째 아이 출산하고는 친정 엄마가 큰 아이를 봐줬는데, 제가 임신을 둘째를 딱 하는 순간 저희 엄마가 저한테 선포한 게 뭐였냐, 너 둘째까지 나한테 맡기면 나 가출해버릴 거야.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정말 딱 제가 결혼을 하고 놀아본 그 기간은 딱 2년입니다. 2년 동안 아기를 이제 제가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시간 외에는 제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까 제 인생의 목표 50살까지만 일하자. 그런데 열심히 정말 그렇게 쉼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살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런 권리소득이나 내가 최소한 빌딩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 원하는 삶을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치를 하냐? 좀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서 사람들이 제가 사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되게 검소하게 살거든요. 그런데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었죠. 그럴 때 애터미가 그 전에는 그냥 싼 제품, 이렇게 제품은 좋더라. 근데 가격이 정말 싸긴 하더라. 근데 어쨌든 간 다단계잖아. 이게 저의 선입견이었죠. 그래서 사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 사업을 나한테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이걸 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더라고요. 친구가 저한테 이 사업을 주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이걸 사업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냥 이게 소비로만 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사업으로 보이게 하는 거는 이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나의 관계성하고 이루어진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단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다단계 맞아요. 하지만 다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내 수익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7년이라는 시간을 골프장을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을 애터미라면 가능하겠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딱 바뀌면서 제가 사업을 스타트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다들 많이 힘들어지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소비자를 만나는 것도 사업자를 만들어 가는 것도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팀워크란 나한테 어떤 거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제가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팀워크 플랜을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코로나가 오니까 또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럼 내가 팀워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더니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 첫 번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계속 시스템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시스템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를 자체를 몰랐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구나 이걸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데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팀워크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복제와 축적의 비즈니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시스템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본사에서 해주는 저희 시스템은 석세스쌤이나 원데이쌤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포함이 되겠고 또 여기 이제 우리 강하 총장님의 산하에 보시면 또 뭐가 있죠? 뭐 강사 트레이닝, 팀장 워크샵, 뭐 국장 워크샵 이런 것 또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니까 사실 처음에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제가 보완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따라갔죠. 처음에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위에 스폰서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 주는 그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팀에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스폰서님들은 네트워크 지수가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산 지역에서 제일 가는 탑라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전체 탑라인에서 최고로 가는 일산 마두탑이 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비추어 우리 또 부천도 있고 경인도 있고 이런 많은 저희 산하에 있는 탑 그룹들이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시스템에 정신체계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의 정신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 사랑입니다. 회장님 계속 말씀하시죠.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가장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애터미를 하지 말아라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의 종류에도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자신부터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타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만들어가는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조금씩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또 스폰서와 파트너를 사랑하고 사랑의 힘으로 내 파트너, 내 스폰서가 나보다 더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내 다 가족이고 식구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고 가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내가 또 부족한 거는 도움받아서 함께 채워나가고 이게 시스템 정신 중에 하나이고요. 또 배우자의 가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이웃 우리가 애터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서 제가 애터미를 진행해 봤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애국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나갔던 국가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청도에 가서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저의 이제 애터미에 대한 사업 설명과 제품 설명과 보상 플랜을 딱 들어보더니 그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미래에 한국은 애터미가 먹여 살리겠네요 라는 말을 그 고객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자, 저 그럼 애국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더 좋은, 더 비싼 화장품이, 건강식품이 주변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애터미가 좋은 건 맞지만 더 좋은 제품이 있고 그 더 좋은 제품들은 애터미만큼 가격이 저렴하지는 절대로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만약에 내 가족이 마트를 한다면 그 마트 이용해주고 또한 내 가족이 보험사가 있건 마트가 있건 내 가족이 한다면 조금 내가 손해보는 듯 하더라도 이용해주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애터미를 국가적으로 비교한다면 여러분들 밖에 있는 미국 제품 쓰시지 마시고 미국 제품 건강식품 드시지 마시고 애터미 제품 드시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거죠. 작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분명히 저도 확신합니다. 한국은 애터미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어디를 갈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으면 내 자식, 내 조카들은 저희를 보면서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 이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인 거고요. 두 번째가 희생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한 사업. 자, 물론 내 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익이 없는데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내 이익만을 위한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익도 되고 그 이익으로 인해서 또 나에 있는 다운의 파트너들과 또 위에 스폰서님과 함께 이득이 되는 일을 창출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1%만 손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 것만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해외에 나가면 해외 이제 보면은 사업자를 외국인 이름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현지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외국인 내가 49%를 갖죠. 1% 차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차이를 주는 것처럼 나의 이득이 49%가 되고 나의 파트너, 스폰서가 51%를 가져가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크게 많이 포기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거죠. 나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를 위해서 사업을 전개해라. 무슨 얘기냐면 1%를 손해보다 보니 파트너가 잘 되는 걸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하는 게 내 파트너한테 정말 이득일까? 이걸 고민해 보시고 그 파트너가 잘 되게끔 미팅과 후원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나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내 거를 맞춰서 하다 보면 사람이 다 똑같죠. 작은 거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인간관계는 그렇더라고요. 큰 거에는요 외려요. 크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로 크게 맘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너무 이렇게 소심하다 보니까 사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금이 가면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그게 이득에서 조금씩 손해보면은 서로가 마음이 상할 일이 없는데 내 그 1%의 이득을 챙기다 보면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봉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시스템을 따르기가 또한 힘들더라는 거죠.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게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라고 보신다면 애터미는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현재 수입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선에서 만약에 내가 금전적으로 돈이 여유는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예를 들어 센터를 볼게요. 여러분들 센터 나는 항상 일찍 내가 제일 먼저 온다. 왜? 테이블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닦아주고 내 스폰서님 파트너가 오기 전에 내가 정리라도 좀 해놓고 컵이라도 하나 더 씻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봉사 마음. 그 마음이 있는 분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왠지 아세요?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부터 내 주위가 쾌적하고 건강한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것처럼 내가 그걸 만들어주면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신 분들이 다 행복하고 깨끗함에 또 일을 하기에 더 쾌적한 환경이 만들 수 있겠죠. 그 봉사를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내 애터미를 진행하는 방식을 점점 바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는 큰 꿈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 중에서 10%를 떼서 불우한 이웃에 돕겠다.
또 정말 다른 나라에 힘들게 살고 있는 밥 한 끼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한테 내가 후원을 하겠다. 이런 꿈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한 방에 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나라의 애들도 불쌍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제 파트너의 힘듦이 더 힘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만약에 성공이 한다면 그런 후원을 내가 우리 애터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많이 후원하는 것보다 저는요 제 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첫 단계인 우리 세일즈 마스터나 이런 분들 되게 팀장님들 특히나 힘들잖아요. 돈도 안 될 때. 그분들 위해서 뭔가를 진짜 많이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차라리 그 10%를 저는 그 기부를 남한테 하지 말고 내 다운라인에 하겠다라고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쓴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봉사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장치 또 있습니다. 우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하는 네트워크이다 보니까 잘 몰랐었고 그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사업들은 그냥 나만 잘나면 됐어요. 그 나만 잘하면 됐어요. 남이 잘하다 못하는 건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었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보니까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돕고 채워가고 채워주지 않으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 소비자를 만나더라도 그냥 물건만 판매해서는 저희가 되지 않죠. 그 소비자를 제품을 체험하게 하면서 내가 그분의 마음 사기를 하셔서 그분이 나를 보고 애터미를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끔 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과 얼마나 내가 친밀하게 꼭 이게 제품 판매 목적이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고민해주고 함께 해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선물을 공세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힘든 거를 들어주는 것도 그분의 마음 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죠. 시간만 제가 조금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고객을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을 파트너로 만들고 싶어서 계속 후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우정으로서의 꼭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생각해 봤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이 사실은요 끈끈함이 있어서 처음은 고객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분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얘기도 같이 들어주고 같이 하고 또 나이 힘든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끈끈해지니까 뭐가 있냐면 거기서 우정이 싹 트면서 나를 떠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애터미를 제품을 주문할 거면 무조건 내가 그래도 우리 국장님, 우리 팀장님, 우리 본부장님한테 주문해야지. 요게 딱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런 분이 사업자가 됩니다. 예. 그렇죠. 충돌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스템에는 밀착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나인 미팅에 갔다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안 왔다가 자 이거 굉장히 사업의 방해 요소입니다. 내가 한번 애터미로 승부를 걸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여러분이 시작하셨다면 시스템은 무조건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욕구보다 파트너와 스폰서를 내 위에 둠을 기꺼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다 보면 내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으시죠? 네, 저도 스폰서이거든요. 근데 내 파트너가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당연히. 왜? 함께 사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다 드시던가요? 아니죠. 하물며 우리는 타인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채워지지는 않는데 그냥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거든요. 나와 함께하면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파트너가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내 파트너 중에 정말 저 파트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것도 안 듣고 내가 뭐 하라는 것도 정말 안 해. 오라 가면 오지도 않아. 맨날 핑계가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파트너가 그래도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냥 집에 보내는 게 좋으세요? 그 있는 게 좋으시죠? 네, 그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의 한 자리를 채워주는 그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천불이 날 때가 있죠, 진짜. 천불이 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워워시키면서 안고 가면 그 파트너가 언젠가는 자기도 성장이 되고 파트너가 새끼가 나오면 이런 말 하죠. 너 시집가서 새끼 낳아서 너랑 똑같은 새끼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 얘기 아마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파트너가 지랑 똑 닮은, 어떻게 닮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똑 닮은 파트너가 나와요. 자기가 그 파트너한테 당해보면서 그 스폰서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더 외려 스폰서의 감사함도 생기고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스폰서는 얼마나 천불이 났을까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시스템에 또 그러면 이러한 정신 세계들, 우정도 쌓아야 되고 관객성도 잘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시스템을 정신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절대 긍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머피의 법칙 아시죠? 근데 그 머피의 법칙이 참 희한하게도 어쩜 몰릴 때 또 같이 몰려와요. 하나가 아니야. 꼬리를 물고 새끼가 쳐서 두 개, 세 개 같이 몰려와. 그런데 절대 긍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어. 아, 이거 진짜 어떡해. 내가 갖다 박은 거야. 뒤에서 누가 박은 게 아니라. 그럼 어떡해요? 마음이 벌써 힘들이기 시작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근데 그랬는데 다행히도 차만 조금 깨졌지 상대편의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고 나도 다친 곳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 그렇지. 감사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 사고는 났지만 이거는 그냥 고치면 돼. 하지만 내가 안 다친 게 어디야? 상대방이 정말 병원에 눕지 않은 게 어디야? 이런 그런 마음. 내가 부정을 긍정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또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온 신을 다해서 온 시간을 다 투자해서 그 파트너 하나를 키우자고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파트너는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그 파트너가 나는 정말 100, 200을 준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분은 받는 입장에서 그게 100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판매사까지 갔어. 어떻게? 그 다음 팀장을 보내야 돼. 웬걸. 근데 그 사람 집안에 어떤 이벤트가 생긴 거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내가 들어봐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나 어때요? 판매사까지 보내기 위해서 내가 후원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속상하잖아. 그쵸? 그 파트너 또 하나 또 누군가를 찾아서 그렇게 또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마음먹으라는 거야. 얼마나 다행이냐. 팀장 가고 국장 가지 않았어. 팀장 가고 국장 갔는데 그 일 생겨버렸으면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야. 왜? 계속해서 내 밑에 다운에는 많은 소비자들을 파트너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겠죠. 내 라인에서 일하다가 다른 라인으로 우리 가기도 하죠. 뭐 내가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데리고 온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뭐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 내 라인에 사업하다가 다른 라인에 간 경우는 아주 비수처럼 꼽혀서 생각이 나요. 내 머리 떠나지가 않아.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하라고요? 아휴, 그래. 네가 국장 가서 다른 라인 갔으면 내가 얼마나 더 울분이 터졌겠니. 응? 지금 갔으니까 다행이지. 자, 이런 마음. 예. 그래서 절대 긍정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힘들 때에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돌리다 보면은 절대 긍정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네. 자, 실천 강령이 있어요. 자, 절대로 네트워크 애터미를 하면서 묻지 말아야 돼요. 왜 묻지 말아야 될까? 자, 나이 묻지 마세요. 출신도 묻지 마세요. 학번, 종교, 재산 자랑하지 말고 묻지 마세요. 왜? 자, 이 묻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묻지 말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끼어들다 보면은 공정성과 공평성이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괜히 내 마음에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너가 뭐 얼마나 알겠어가 나도 모르게 잠정적에 자꾸 깔린다라는 거야. 그 눈으로 잣대로 볼까봐 차라리 그렇게 될 거면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적고 많고로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저거 진짜 나한테 정말 싸가지 없게 저렇게 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 그분이 나이를 떠나서 지금 본부장이야. 국장님이셔.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개입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 그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럼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애터미에는 술 문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석에서는 없을 수가 없겠죠. 또 이것도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하지만 회장님이 큰 세미나에서 절대로 애터미에는 술 문화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놓고 하진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버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술만 먹으면 안 돼. 이거 빈 캔까지 다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라 코로나 이후에 오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제가 애터미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특히 본사 행사나 또 우리 이제 스폰서님들과 본부장님들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저희가 음료수로 화이팅을 합니다. 자, 건배사를 할 때도 음료수를 들고 화이팅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합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뭐가 안 좋아요? 과해지다 보면 이 안주를 그냥 먹어야 되는데 스폰서 파트너가 안주가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예요. 예, 그래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돈거래. 예, 파트너, 스폰서, 특히 파트너와 스폰서하고는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주고 나면 뭘 잃는다고 그래요? 사람을 잃을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 돈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성으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그냥 마음 한번 서운함 주는 게 낫지 그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비비불. 계속 얘기하죠. 나의 입에서 정말 꽃가루 같은 좋은 말들, 예쁜 말들이 나가야 되는데 맨날 내 입에서 비비불이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벌레가 계속 기어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입속에서 꽃가루가 많은 게 좋으세요? 벌레가 많은 게 좋으세요?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서 좋은 꽃향기와 이런 게 나오는 게 좋으시지. 근데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 입에서 계속 그런 정말 아치와 같은 그런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인간 관계성을 다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비비분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까 비비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사람 보기만 하면 눈만 마주치면 어머 사장님 오늘은 어쩜 그렇게 곱게 하고 오세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밝으신 것 같고요. 화장도 너무 잘 먹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입에서 계속 좋은 꽃가루를 향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누군가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찌 보면 내 성공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 집단과 애터미의 이 문화를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듣다 보니까 추상적 시스템을 계속 몸에 익히려고 노력들 하시죠. 예. 문화가 다른 게 뭐냐면 일반 그냥 사교적인 밖에서 하는 모임에 가다 보면 자, 우리가 좋은 말을 누구의 칭찬을 하는 게 사실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막 재수없어 하거든. 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공부하듯이 해요. 의도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조금씩 배워가거든요. 다른 단체 모임에 가면 사실은 오늘 있잖아 걔 남편하고 싸웠대 막 이러면서 이 나쁜 얘기가 너무 재밌어. 남의 집 안 되는 얘기가. 그래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너무 재밌어 하면서. 근데 결론상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되게 내가 오늘 이 친구가 만나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랑 얘기한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내욕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느꼈던 생각이었거든요. 특히나 이런 비비를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 분명히 딴 데 가서 내욕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애터미에 있는 집단의 형성과 밖에서의 만난 사교적인 그런 집단의 형성에서는 그런 확연한 차이점을 느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칭찬을 격려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사람을 아름다움과 갖춰짐과 자세와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애터미의 사업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 칭찬하라는 거예요. 애터미에 대한 가치는 우리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다 누구나 성공하자고 하는데 나의 성공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과 함께 성공의 길로 가는 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그게 내 파트너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치들을 계속 저희가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제품에 대한 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많이 써보시면 돼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많이 쓸수록 내 입에서는 칭찬거리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을 많이 가지시면 되겠죠. 그냥 정량을 먹어서는 건강식품은 잘 체험 못 느껴요. 그럼 제가 단기에 한 일주일 동안 양을 2~3배 늘려서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 큰 문제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제품이나 또한 시스템. 자, 지금 현재 우리 애터미 본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죠? ABR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금 많이 홍보하고 계시나요? 칭찬과 격려에는 홍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지금 ABR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고 막 사람들이 서로 오고 싶어 하고 다음 길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아무나 안 넣어줄 거야. 이제 선착순으로 받을 거야. 기준점을 줄 거야. 이렇게 막 하셔서 그들이 더 목이 오게끔 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에요. 그냥 이거 참여하면 뭐 주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좋은 점들이 막 발견되죠. 어머, 이런 제품도 있어서 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주문을 또 하기도 해요. 또 제품 강의를 막 듣다 보니까 작은 보상품들이 막 거기에 들어있죠. 일반 마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애터미 마트를 이용해서 나의 차이점이 뭘까?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보면서 그럼 나의 이득이 뭘까를 보면서 애터미의 또 시스템을 알아가게 될 수 있고 그것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홍보해야 되는 게 바로 스폰서와 파트너입니다. 자, 우리 팀에는 우리 스폰서 이런 분이셔. 내 파트너도 이런 분들이 계셔. 정말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원래 진짜 잘 나갔던 분이셔. 애터미를 오기 전부터. 근데 그분은 돈도 필요 없는 사람이고 사실은 애터미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인데 애터미를 왜 할까?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애터미를 한대. 막 이런 것들을 내가 홍보하는 거예요. 와, 그럼 상대방이 우리 팀에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팀에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나도 저 팀에 끼우면 뭔가가 우리 콩가루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맨날 우리 팀은 콩가루 집안이야. 막 이렇게 내가 하고 다니시면 그 어느 누가 우리 집에 시집으로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의 스폰서와 파트너를 항상 칭찬과 격려로 내가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저희 집에, 저희 팀에 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게 그 다음에는 사업 활동에 있어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람 중심의 감정 비즈니스다 보니까 관계성에서 내가 잃어버리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작은 것부터 내가 조금씩 양보를 하시고 또한 업라인과 파트너의 친구를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계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도터워지면요. 내가 힘들고 상대방이 힘들었을 때 내가 함께 해줬을 때 가장 싹이 크게 터요. 동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내 파트너가 지금 애터미를 떠나서 개인사가 힘들 수도 있고 가정사가 힘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크게 뭔가 해줄 수는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고등어는 포인트가 어때요? 약하죠. 해모임은 어때요? 포인트가 높죠. 그래서 해모임은 먼저 이렇게 포인트를 채워야 되니까 주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파트너 중에는 고등어를 사고 굴비를 사는 거는 포인트가 너무 약해서 못 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먹어도 돼. 나는 참을 수 있어. 나 성공한 다음에 먹지. 근데 내 집에 있는 노 엄마, 노 아빠는 이분들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못 사드리는 게 되게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굴비나 고등어를 살 때마다 제가 거기서 꺼내가지고 엄마 갖다 거드려 이렇게 하고 드렸었거든요.
그러한 잔잔한 거, 솔직히 별거 아닌 건데 그런 잔잔함이 쌓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의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본부장님이 뭘 한다면 나는 무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 쌓기와 그렇게 해서 친밀해져야 우정이 싹트고 내가 성공하는 그 길까지 갈 때까지 제 옆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처럼 나의 실수 하나로 사람을 잃어버리다 보면 그 사람만을 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땐 그 사람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틀어진 것 같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파장이 되게 크게 가요. 그럼 나의 이미지 실추가 한 번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사업의 진행 속도는 굉장히 느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되게 소중하게 내가 관계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업 활동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나의 힘든 것도 나의 어려운 것도 내가 말을 해야지 알지. 그냥 다 알 거라는 생각에 파트너가 알겠지, 스폰서님이 알겠지라는 마음에 근데 그걸 몰라. 그럼 내가 막 서운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내가 오픈해서 말을 해버려야 되라는 거야. 그렇게 소통을 해놓으면 미리 먼저 말해놓는 거죠. 저 오늘 정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미팅에 참석 못합니다라고 미리 말을 해놓으면 그냥 이해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아. 혼날까봐. 그럼 후장은 더 크겠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폰서, 업라인의 스폰서와 연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위에 있는 스폰서는 항상 거의 같이 붙어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 스폰서에 또 위에 스폰서가 계시잖아요. 그럼 저랑 별로 밀착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최소한 나의 스폰서의 그 위에 있는 스폰서까지는 내가 소통을 조금 하시는 게 내 파트너가 다 내 위 스폰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외래도 내 파트너는 나나 내 위에 스폰서보다 그 위에 있는 스폰서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소통을 해놓으시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내가 사업 활동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정말 자가 발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먼저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그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요.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정말 힘든 날도 내 얼굴이 펴지지 않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리더로서 우리 팀을 끌고 가려면 내가 오늘은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TV 보시면 개그우먼들이 어때요? 정말 집에 초상이 났을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는 어때?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채게끔 하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동기부여를 만들어서라도 그럼 내가 동기부여를 내려면 어떤 거를 내가 했을 때 나는 자가 발전이 돌아가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갖고 계시면 좋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바로 꿈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이거 정도는 이겨낼 거야가 들어가시면 자 파트너의 장점을 강화시켜주고 또한 그 파트너의 꿈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파트너가 힘들어할 때 그 꿈을 계속해서 이런 경우 포기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그럴 때는 그 파트너의 꿈을 내가 알고 있으면 계속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희 팀에 있는 큰 미팅, 작은 미팅부터 내가 열심히 홍보. 누구한테요? 내 다운라인 파트너한테. 계속. 그냥 알아서 팀 미팅이니까 팀장님도 알아서 오겠지. 라인 미팅이니까 알아서 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오늘은 뭐가 있어. 오늘은 누구 강사님이 멋진 강사님이 오시니까 꼭 참석해야 돼. 막 이렇게 내 팀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홍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습관화 되시면 저희 팀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한 복제입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근원은 바로 복제인데 복제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과정을 밟아놓고 내 자세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이 복제는 정말 무섭도록 일어나는 게 뭐죠? 내가 맨날 내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했어. 스폰서를 맨날 승질나게 하는 거야. 막 딱딱딱딱 꼬집어서 맨날 터치하면서 그 스폰서를 꼼짝 못하게 막 만들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제가 무섭다고 그랬죠. 나를 분명히 보지 않은 그 파트너가 어쩜 저렇게 내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지. 근데 웃긴 건 그는 잘 몰라. 그래서 주변에서 말해줘요. 야, 네가 더 저렇게 했었거든. 야, 너는 저보다 더 했어. 막 이런 얘기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그걸 인정해주면서 아 내가 그랬구나. 예. 자 이래서 복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내가 복제가 올바르게 되어 있고 내 파트너 또 내 스폰서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 좋은 원씨앗을 내가 먼저 복제해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그게 복제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이제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팀워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팀워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고 시작할게요. 네, 영상 보셨죠? 이게 작은 동물들이지만 팀워크가 되니까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팀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저희도 이제 저의 팀의 팀워크를 공부하면서 아, 내가 앞으로 우리 경인팀의 팀워크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팀워크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사업의 토양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내가 땅을 미리 다 영양진 토양으로 갈아알고 영양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심었을 때 좋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씨앗인데 맨 땅에 딱딱한 그런 흙이라든가 아니면 막 자갈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커서 예쁜 과일이 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워크는 바로 우리 팀의 문화와 정신과 이런 것들을 빗대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는 개인은 어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딱 봤을 때는 우리 강량일 총장님, 또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우리 하재천 총장님들은 다 막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하나는 단점씩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단점을 보완해 가는 게 바로 팀워크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은 씨앗이 완벽하지 않은 씨앗이긴 하지만 그 토양의 힘으로, 팀워크의 힘으로 서로가 채워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네가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누구나 반팽이에요. 네. 누가 원팽이일까? 내 스스로가 나는 원팽이야!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요? 나의 부족함을 많이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팀에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함께 해주고 만들어주다 보면 그 정신의 세계가 깨끗하고 맑고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 보면은 제대로 성장률을 이루면서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팀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자.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팀워크가 만들어진다. 다 각자 개인 움직이다 보면 사실은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고 무엇이 됐든 이게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직급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 ABD라는 시스템을 가지고도 공동의 목표를 또 우리가 만들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럴 때 이제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이다. 이게 뭐가 있냐면 나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해야 돼. 독불장군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해요. 잘 될 것 같죠?
근데 멀리 가지 못해요. 파트너가 부족하지만 나는 내가 9개를 갖고 있어. 그럼 나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하나가 부족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시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내 파트너 한 분 한 분의 장점을 꺼내서 내가 그걸 함께 만들어 보다 보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팀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우리 팀은 어떤 확연한 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팀이 많지 않아서 못 느끼겠지만 여기 최소한 본부장님이나 여기 총장님 같은 경우는 팀마다의 그 색깔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문화와 정신이 다르다라는 거야. 네.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향을 보시면 D형, I형, 뭐 S형, C형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팀에 어떤 성향이 많냐에 따라서 그 팀 문화가 사실 달라요.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체전이기 때문에 같은 색깔을 내야 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있잖아. 단체전 할 때 보면 우리도 이런 거 하죠. 얼마 전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국장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김연아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소식을 준 게 뭐냐면 우리는 단체적으로 빨간 리본을 내자. 이걸 하셨거든요. 그럼 빨간 리본을 맨 팀은 다 우리 이제 일산 팀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한 힘을 발휘해요. 무슨 얘기냐면 체육대를 하더라도 우리 100팀, 홍팀 나누고 색깔을 맞추죠. 이런 것처럼 팀워크에 맞춰서 그 색깔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전이고 또 그거에 팀을 이끌어가는 필요 요소가 그러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야 그 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파트너의 핀을 성장시키고 시켜야지만이 내 핀이 성장되는 거지 내 핀만을 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내리고 하다 보면 사실은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게 되지 않는데 내 거를 조금 더 뒤로 1%를 내가 내려놓고 상대방한테 1%를 더 주면 이게 바로 팀워크에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요. 우리 전에 이제 지금이야 이제 여기 세미나에 다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 부업가 세미나든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내 팀이 아니어도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좋은 자리로 양보하죠. 예,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항상 솔선수범으로 내가 양보 먼저 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팀워크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가다 보면 솔직히 팀워크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 나의 스폰서의 팀워크, 또 나의 다운라인과 팀워크, 나의 형제라인과 팀워크를 그러면 어떻게 맡아갈 건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절대 긍정 또 그 절대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없으면 사실은 팀워크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결론을 무조건 아까 말했죠. 지금 딱 눈에 비치는 건 부정이고 이게 정말 이게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 사실상 들더라도 그걸 다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게 100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절대적인 긍정을 갖고 사람들의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팀워크의 중요한 필요 요소 중에 하나인 거고 스폰서와 시스템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이고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스폰서의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저렇게 하라는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냥 일단은 스폰서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100% 이건 아니야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일단은 스폰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함께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스폰서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의 경험치로 갖고 가면 좋겠죠. 두 번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난관이었을 때 그걸 못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폰서의 시스템을 내가 무조건 따라가는 마음으로 팀워크를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방향 제시 또 그다음에 부모 형제보다 내 성공을 가장 바라는 게 누구라고요? 스폰서님. 왜요? 그 파트너가 잘 돼야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들이 보통 자식을 훈계하거나 때리거나 체벌을 할 때에도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해요? 아니면은 미워서 해요? 잘 되라고. 스폰서는 그냥 그 마음으로 저희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더 성장해보고 그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그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이제 있는 것처럼 일단은 모르시면 따라가세요. 모르시면. 예. 그리고 팀워크에는 나와 스폰서의 관계에 대한 팀워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스폰서를 애우하세요. 아까 내가 묻지마! 막 이렇게 하지마! 있었죠. 나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학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냥 나의 위에 계시니까 스폰서님이시잖아요. 그런 거 없이 스폰서로서의 항상 그 스폰서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스폰서님이라는 마음으로 애우를 하시는데 왜 애우를 해야 되냐. 잘 보세요. 내 밑에 스폰서는 더 이상 많아질 일이 없지만 내 밑에 파트너는 계속해서 많아질 거죠. 안 많아지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사업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내 다운라인의 파트너들은 계속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 파트너가 다 나보다 모자란 사람만 올까요? 근데 우리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와야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내 밑에 와야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 스폰서한테 어떻게 애우를 했냐에 따라서 복제된다고 그랬죠. 그 나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내가 한 모습을 보고 나를 같이 애우해주고 그 모습을 복제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스폰서는 어찌됐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급을 가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국장 하시는 분 특히나 팀장까지 잘 몰라요. 근데 국장 막상 가려고 했더니 내 위에 스폰서는 내가 보기엔 잘나 보이지도 않았는데 국장을 어떻게 갔을까 막 이런 얘기 해요. 저한테도 막 본부장님 어떻게 갔어요? 본부장을 막상 가보려고 하니까 어머 힘든 거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 스폰서는 갔잖아요.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내가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를 에디피케이션을 하셔서 내 사업에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폰서 정신 성장이 내 사업의 성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팀워크를 맞추시고 스폰서 성장은 미래는 나의 성장의 목표가 같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스폰서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 예. 이 마음을 가지면 사업이 계속해서 늦어져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으시죠? 예, 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복제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스폰서를 어떻게 대우하고 대했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들이 그걸 그대로 복제돼서 나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내 자리를 만드는 거는 파트너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내 모습으로. 자, 그리고 스폰서와 나의 팀워크는 바로 나와 다운라인, 내 파트너와의 팀워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 스폰서한테 내가 해야 할 행동과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동의해 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 다운라인이 나와 함께 그 시스템을 함께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하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한 이게 있죠. 스폰서와 팀워크를 다지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 있냐? 바로 상담입니다. 제가 제일 못한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경험도 없었고, 또 저는 부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스폰서님이 저한테 막 맨날 매일매일 전화를 하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렇게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보이기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쌩하게 생겨가지고 말하는 걸 좋아할 것 같지 않죠. 저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랑을 고를 때도 일단 첫 번째 말 많은 사람은 제로 안 돼. 그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전 말 많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화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바로 이거에서 내가 첫 번째 상담을 넣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 성공하고 이게 뭐였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요. 상담을 수시로 하셔야 되고, 또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스폰서한테 검토받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스폰서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내 팀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음에도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스폰서와 상담하셔야 돼요. 이 스폰서하고 상담하라고 했더니 집에 가 있는 스폰서 상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스폰서는 플러그인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상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플러그인 되어 있는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지켜야 될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의 파트너와의 팀워크는 어떻게 맞춰야 되냐? 바로 내가 먼저 솔솔수범입니다. 내가 먼저 하셔야 돼. 물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않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인데 나는 내려갈 거야. 근데 올라가는 걸 타고 내려가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나는 올라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열심히 타보세요. 물론 더 열심히 뛰어서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어떨까요? 많이 걸리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의 파트너는 그냥 내가 다 양보해주고 내가 다 그냥 안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냥 다 주시면 되는 거죠. 왜? 그냥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스폰서의 에듀케이션을 내가 계속 먼저 파트너한테 보여주고 내 팀의 자랑, 우리 스폰서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막 보여주면서 파트너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언제나 내 파트너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부족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모습이 정말 내 모습에 최선을 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파트너는 본다라는 거죠. 내가 무조건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노력하는 모습이 파트너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약속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오늘은 A라고 막 얘기했어. 근데 내일은 또 막 B라고 얘기해. 그럼 파트너들은 혼동이 와요. 진짜 이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시스템이 됐든 내가 내리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뭐 2달 정도는 좀 해보고 뭔가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그러면 본인들도 짜증나잖아요. 내 파트너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금 약속도 잘 지키고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항상 내가 먼저 솔선수범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끔 내 자신을 먼저 만들어야지 내 파트너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나와 다음 단계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은 내 파트너한테 사실을 노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파트너의 애로사항 다 들어주긴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우리 이런 거 있죠. 나 진짜 돈 안 되거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설사 안 되더라도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운당해 내 파트너한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팀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돈 안 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는데 내가 될까? 이 마음이 먼저 들겠죠. 그럼 내 사업 망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설사 우리 가게가 장사가 안 돼.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 손님도 파리가 날리고요. 장사가 안 돼. 이렇게 하는 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마음으로 아유 그래도 다른 가게보다 나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 자, 다른 팀보다 우리 팀이 그래도 훨씬 좋고 힘이 있고 잘하고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을까요? 우리 팀은 안 돼, 안 돼. 뭐 하나 하자가 막 시끄럽고 막 맨날 이런 말만 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붙을까요? 이 사람의 말의 긍정은 굉장히 큰 힘을 파장을 일으킵니다. 나는 여기다 대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듣고 있어. 예. 나한테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예, 그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다운라인과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스폰서하고도 물론 의견 충돌이 많지만 파트너가 많다 보니까 파트너와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자, 이기고 가난하게 살 것인가? 지고 부자로 살 것인가? 자, 이게 선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다 부자 된다고 보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세요. 네, 파트너한테는 이기면 안 돼. 뭐냐? 파트너하고 막 하겠어. 물론 파트너가 100% 잘못했어. 그런데도 내가 그냥 져주는 거야. 왜? 이 파트너는 보세요. 딱딱 집어서 내가 이겼어. 아싸 내가 이겼어. 이렇게 했는데 파트너는 벌써 마음이 상했어. 그럼 그 파트너 사업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집에 가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뭉그러지고 진짜 사리가 내리더라도 참고 그냥 양보해 주는 거죠. 져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파트너가 신나서 사업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좋아? 내가 좋아. 예. 그걸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자, 스폰서는 블랙홀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가장 좋아요.
파트너하고 나하고 부딪혔어. 100% 파트너가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먼저. 나보다 더 큰 나의 파트너의 나의 큰 인물들을 내가 담으려면요, 내 그릇이 작으면 절대 담기지 않아. 내 마음이 종잭인데 아무리 큰 냄비가 온다고 해도 나한테 담아지겠냐라는 거야. 그럼 나 뭐부터 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게끔 블랙홀이 되어서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운라인과 내가 해야 될 팀워크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폰서 파트너의 팀워크를 맞췄어. 그럼 또 뭐가 있어요? 형제 라인과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요? 우리 팀은 아직 작아. 근데 형제 라인 팀, 내가 소실적에 있다 보니, 스폰서의 소실적이다 보니 우리 팀은 작은데 내 스폰서의 대실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저하고는 형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중요한 게 뭐냐? 왜 나의 노력보다 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자, 내 노력이 부족해도 팀이 완벽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자, 내가 어렵게 친구를 초대했어. 근데 사실상 내 팀원은 여기 3명밖에 안 돼. 근데 내 형제 라인의 팀은 여기가 막 50명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팀인지 저 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형제 라인의 팀이 나를 막 칭찬해 주는 거야. 어머, 잘 오셨어요. 저분은 엄청 훌륭하신 분이세요. 정말 좋은 스폰서님을 만나셨어요 하면서 계속 이런 예우를 해주고 또 처음 봤는데도 막 반겨주셔. 근데 내가 형제 라인과 관계성을 좋게 안 해놨어. 항상 싸가지없게 했어. 커피 한 잔도 안 줬어. 눈인사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나를 형제 라인에서 좋게 얘기해 줄까요? 오던지 말던지, 진짜로. 오던지 말던지. 그럼 형제 라인이 그때 필요한 거죠. 근데 정말 어렵게 한 분 초대했는데 형제 라인 사람들이 막 그걸 알고서 어머, 저 본부장님 또 새끼 하나 낳았나 보다. 막 그 좋은 마음에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 마음에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은 팀인 줄 알아요. 자,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형제 라인과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 힘으로 자 함께 함께하는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형제 라인의 팀워크를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관계성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나는 내 파트너의 중에나 내 스폰서 중에 같은 직종을 갖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크린 골프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리크루팅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바로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는 사장님이야. 자, 그러면 운영을 한 사람들끼리는 공감을 할 게 굉장히 많겠죠. 어려운 점, 뭐 좋았던 점부터 시작해서 왜 내가 애터미를 했는지를 내가 상담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형제 나이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그 골프장 하는 사장님, 그 본부장한테 맨날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쌩했어. 빈말이라도, 어머, 본부장님 예쁘세요. 이렇게 해놓은 사람하고, 왔던지 말던지 거기에 횡 벌리고 간 사람하고, 저한테 그 부탁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도요, 본부장이다 보니까 거절은 사실 못하고 하겠지만, 나한테 평상시에 그런 좋은 마음을 항상 보였던 그분한테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어떻게든 나 그분이 사업했으면 좋게끔 저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예.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또 이게 있죠. 형제 라인 관계성의 팀워크에서 보시면 이게 있어요. 내가 막 파트너한테 막 얘기를 하면요. 파트너들이 다 뭐라고 그래? 잔소리로 생각해요. 근데 보통 우리 강사님을 초빙할 때 이거 많이 하거든요. 내 파트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근데 내가 말하면 잔소리야. 근데 그 나랑 아무 상관없는 형제 라인의 스폰서가 그 리더님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다 내 파트너들이 어머 맞아 막 이거 해요. 내가 말할 때는 다 잔소리 생각하고 또 지지지지 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랑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리더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그래 맞아 이게 뭔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저희 많이 이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형제 라인의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크로스 라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애터미를 네트워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 얘기했을 때 별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예, 아마 판매사님 팀장님까지는 아직 크게 못 느끼실 건데 이제 이걸 크게 느끼는 거는 이제 국장 가고
또 이제 본부장 가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이걸 애로사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형제라인과는 부정적인 교류를 절대로 하지 말어라.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초보 때는 또 판매사 때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스폰서가 계속 잔소리해요. 나 없이 형제라인께 연락하지 말고요. 문자하지 마. 이거 되게 말하죠. 근데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다 친하게 지내면 좋지.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교류를 하게 된다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형제라인과 함께 할 때는 항상 내 스폰서가 있을 때 함께 하세요. 네, 그래야 뭔가를 중재를 시키고 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형제라인과 교류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해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본인 라인의 교육 체계라든가 본인 스폰서의 성향이라든가 또한 자료다라든가 라인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형제 라인과 교류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서 라인상마다 아까 다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고 했죠. 팀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네, 이게 됩니다. 각 라인의 리더마다 사업에 대한 방향도 다르고 상담 내용도 달라요. 왜요? 그 팀의 문화가 색깔이 다르니까. 그 팀엔 다 DI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DI에 맞는 그러한 상담과 대화 내용을 해줄 거예요. 이 팀엔 다 막 S형들이 많아. 그러면 D형한테 해줄 수 있는 내용을 해버리면 여기는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어. 나를 중심으로 내 좌우 팀에. 근데 내 파트너들이 성적끼리 서로 교류를 하는 거야. 아, 우리 팀에 이렇게 하던데? 왜 니네 팀은 다르게 말을 해? 분명히 스폰서는 그 방향을 보고 이 팀에 맞는 색깔과 문화를 보면서 방향 제시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서로 알아봐야 도움될 게 안 와요. 예. 포인트를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자, 뭐든 보면요. 남의 턱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팀이 다 잘나 보여요. 막상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요. 우리 팀이나 그 별반 차이 없고요.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의 떡 괜히 욕심내봐야 어때요? 최악이밖에 더 하겠습니까? 별로 좋은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 사업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형제 라인에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내 팀에 좋은 얘기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한 사람을 컨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형제 라인 사람과도 솔직히 어떻게 하다 보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해주죠. 아, 그 본부장님네요. 그 본부장님 정말 인간성 좋고 정말 좋아요. 그 팀에서 진짜 정말 잘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관계성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아예 놓칠 수도 있어요. 와, 그 본부장님 진짜 싸가지가 대박이고 있잖아.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팀워크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경인팀을 이끌어 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서 나의 모습은 또 어딜까도 생각해 보셨을 거고 우리 팀의 그 문화는 또 어떨까 생각을 보셨을 텐데 자 팀이라는 건요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씩 부족한 사람도 또 넉넉한 사람도 또 누군가는 또 인품이 좋은 사람도 또 누군가는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라든가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지는 게 바로 팀워크입니다. 좋은 사람만 모일 수가 없고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모일 수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 능력자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가 합심을 해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바로 팀워크가 아닐까 싶고 그로 인해서 우리 팀이 빅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일산 마도탑 센터 사업자 여러분들 2021년에 모두 대박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사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